우리나라 외식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바로 메뉴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식당이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손님이 원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사이드 메뉴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 인식 속에 사이드 메뉴는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만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이드 메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바로 재방문 의사를 상승시켜준다는 점입니다. 기획이 잘 된 사이드 메뉴는 손님이 느끼는 맛의 만족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거든요. 이 집은 내가 원하는 걸 잘 아는 것 같아. 다음에 한 번 더 와야지 라는 마음을 심어주면 벌써 여기서부터 타 브랜드와 차별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이 간과한 채 운영되고 있는 매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 주 메뉴에만 집착하시려 한다는 점 때문이에요. 바로 가격 경쟁 때문이죠. 다른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 메뉴에 퀄리티를 쏟아붓고 가격을 낮춰 시장 우위를 점하려는 나름의 전략인데요. 당연히 그럴수록 사이드 메뉴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리 주 메뉴의 퀄리티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곁들여 먹을 보조 메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말이죠. 손님 입장에서는 식사를 먹고도 뭔가 마무리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고깃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고기의 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계속 같은 것만 먹게 되면 느끼하기 마련이겠죠? 따라서 이를 중화시켜줄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한국인 입맛에 고기와 어울리는 조합은 당연 찌개거리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잘 되는 집과 어려운 집이 나뉘게 되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퀄리티입니다. 당장 된장찌개만 보더라도 그냥 두부하고 양파 적당히 썰어서 올려놓은 된장찌개를 사이드로 내놓는 것이 있고, 기본 재료를 푸짐하게 넣고 여기에다 다진 고기 또는 제철에 어울리는 나물을 듬뿍 얹어서 먹은직스럽게 올려놓은 된장찌개를 내놓는 곳이 있어요. 메인 메뉴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간직해 주는 것은 단연 후자겠죠. 그만큼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어떻게 이런 구성을 매일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 메뉴의 가격을 낮추지 않았어요. 고깃집에서의 식사를 결정하려는 소비자들의 속성은 대부분 정말 깐깐하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가성비 매장의 경우 고기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준 미달이 되고 몇 번 가다 말아버려요. 반면 1인분에 200g에 2, 3만원에서 주 메뉴를 비싸게 잡은 집들은 퀄리티가 보장되죠. 그래서 고기 생각이 날 때 떠오르는 여러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깐깐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고기 먹을 땐 계속 그 집을 찾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물론 가격이 비싸면 장벽이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치가 입증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비싸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아예 고급화 전략을 쓰는 사장님들도 이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일수록 주 메뉴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가게가 다시 생각날 만한 가치를 더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곁들여 먹거나 후식으로 먹는 사이드 메뉴의 퀄리티를 주 메뉴 버금가게 구성하는 거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도록 기획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주 메뉴가 벌어다주는 매출로 사이드에 아낌없이 재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건데요. 이분들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냉면, 볶음밥 구성을 보면요, 확실히 다릅니다. 손님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죠. 일단 한국인들은 궁합을 참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자주 쓰여서 흥미로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찰떡궁합, 꿀조합인 만큼 메인 메뉴를 어떤 것과 곁들여 먹느냐의 차이가 곧 한국인의 식사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밥이 있으면 국이 있어야 하고, 또 김치찌개 먹을 땐 계란말이가, 김밥을 먹을 땐 라면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고깃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식을 따르게 되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주 메뉴 특성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동 삼겹살집이면
다른 고깃집에 비해 느끼함을 더 잘 느낄 수도 있을 테니 이를 잡아줄 파무침, 쌈무와 같은 밑반찬, 사이드로는 얼큰한 찌개류를 시그니처로 만들어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술안주처럼 구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 등심을 주 메뉴로 하는 매장을 운영한다면 등심을 발라낼 때 나오는 부속 부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위들을 자잘자잘하게 썰어서 된장찌개에 넣으면 강력한 사이드 메뉴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이드 메뉴가 잘 되면 부속 부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테니 등심 또한 좀 더 정교하게 맛있는 부분만 발라낼 수 있게 되면서 주 메뉴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등심과 된장찌개 전문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선 일단 등심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1차적으로 주 메뉴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양이 살짝 아쉬울 때 푸짐한 부속 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통해 완벽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족한 서비스는 재방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배 따로 밥배 따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사 메뉴 주문율이 높기 때문에 값싼 재료의 된장찌개와 공깃밥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오면 이건 반드시 먹어야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맛있는 사이드 메뉴를 구성하여 마치 세트처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한우구이 전문점에서 아무리 질 좋은 고기를 내놓는다 해도 젓가 된장과 공장된 냉면을 후식으로 구성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건 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템에 대한 연관성의 이해도, 그리고 최대 서너 개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대찌개 집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국수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팔고 싶으니 내 메뉴에 국수를 추가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특정 취향의 수요일 뿐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아쉽다고 느껴지는 공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먹을 때 맛이 배가 된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는지 알아본 뒤 이를 신메뉴 개발에 참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추가할 가짓수인데요. 손님의 요청에 따라 하나 둘씩 계속 메뉴에 추가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을 뿐더러 재료 관리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 장사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니 반드시 많아도 4개 정도의 선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장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매장 운영 계획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최소화된 사이드 메뉴가 강력하기만 하면 결국 알아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여러 사장님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전략을 잘 활용한 사례로는 육하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미 사이드 메뉴가 다양하기로 소문이 난 이곳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전문점 컨셉으로 주 메뉴는 숙성 통삼겹살, 통목살 160g이 17,000원입니다. 거기에 통갈매살 160g이 18,000원, 통항정살 150g이 2만원이네요. 거기에 추천 메뉴로 툭불 명품 한우 생등심 150g이 42,000원입니다. 딱 봐도 프리미엄 컨셉에 충실한 가격 구성이 눈에 보이는데요. 결코 싼 편이 아닙니다. 반면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 갱식이 칼국수, 된장 술밥, 냉면, 계란찜 등의 다양한 구성이 5,000원에서 8,000원대면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는데요. 전부 퀄리티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 메뉴에서 가격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특히 갱식이 칼국수는 고기를 먹고 느끼해진 속을 새콤하고 뜨뜻하게 달릴 수 있어서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고 하네요. 80% 이상의 고객이 후식으로 주문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점심 메뉴로까지 출시되었죠. 경상도 향토 음식인 갱식이라는 키워드를 더해 상품화한 것인데 사이드 메뉴가 시그니처화된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 전부 주 메뉴와 잘 어울리는 조합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시그니처인 된장술밥의 경우 된장찌개에 밥을 넣고 걸쭉하게 끓이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밥이 더해져 고기와 함께 한 숟가락 같이 뜨면 정말 든든하겠죠. 함께 완벽하게 해결되는 만족감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된장술밥의 시원한 국물 맛은 고기와 술을 함께 찾는 애주가들에게 특히 인기 많다고 합니다. 반찬의 경우 삼겹살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으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운 소금과 묵은지, 알타리 무장아찌, 김치전, 대파김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원한 대파김치는 항상 싱싱하게 제공되고 있어 잘 구운 고기와 꿀조합을 이루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파김치를 별미로 내세운 대파 전골을 점심 메뉴 시그니처로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멸치 육수 베이스에 두루치기 양념과 대파김치, 돼지고기 전지 부위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 먹는 메뉴인데 육하몽 점심 장사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왜 그리도 찾냐면요. 일단 비주얼부터 푸짐한 양이 시각적 만족감을 주거든요. 여기에 시원하고 진국으로 유명한 찌개 국물 맛, 또 여기에 어울리는 대파김치, 고기 조합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꾸준한 인기를 받는 주된 요인일 듯합니다. 즉, 잘 되는 식당들은 손님의 완벽한 한 끼 식사의 완성을 위해 사이드 메뉴에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를 좋은 본보기 삼아서요, 적절한 사이드 메뉴를 갖는다면 현재 방문 횟수에 비해 몇 배 이상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 사이드는 그저 곁들이는 음식 또는 객단가 올리기 위한 수단 정도라 여기지 말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재방문 빈도와 의사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꿀조합, 평소 눈여겨보고 어떤 서비스로 손님을 만족시킬지 고민하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 메뉴가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이드 메뉴를 먹기 위해 주 메뉴를 주문하는 주객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장사 인사이트의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